야, 문 잠가. 네. 야, 너 뿌락치지. 지금 여의도 한민증권 사옥 전체에 이 서늘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기분입니다. 여러분, 언더커버 미스 홍 5화 예고 보셨나요? 이번 화는 단순히 비자금을 쫓는 이야기를 넘어 조직의 치부를 지키려는 자들의 잔혹한 색출 작전과 그 타깃이 된 내부 고발자를 지켜내려는 홍금보의 긴박한 사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비자금 장부는 이미 고보키의 손에 들어갔지만 정작 회사 안에서는 그 장부를 외부로 넘기려 했던 이른바 예삐, 즉 내부 고발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피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한민증권 측에선 조직을 배신한 죽여 마땅한 쥐새끼겠지만 우리 홍금보에겐 비리를 무너뜨릴 유일한 열쇠이자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핵심 증인인 이 인물. 오늘 드라마 집사에서는 5화의 핵심 쟁점들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5화의 포문을 여는 건 증권감독원의 수치, 남동기 팀장입니다. 지난 회차에서 윤재범 국장과 홍금보의 대화를 몰래 엿듣던 그 비열한 눈빛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결국 한민증권의 실세, 오덕규 상무와 은밀한 요정에서 마주 앉습니다. 여기서 남동기라는 인간의 본질을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그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증권감독관으로서의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수행 따위는 애초에 없는 인물입니다. 오직 증권감독관이라는 자신의 직위와 권력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챙기고 화려한 향응을 제공받는 것에만 혈안이 된 부정과 비리에 오염되고 변질된 무능한 부패 덩어리 그 자체죠. 오덕규 상무가 내미는 묵직한 돈봉투와 술잔 앞에서 그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엽니다. 한민증권 내부에 내부 고발을 중기했던 뿌락치가 있다. 남동기는 정작 동료인 홍금보가 현장에 잠입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지만 사실 그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울 수만 있다면 동료가 사지로 가든 내부 고발자가 숙청당하든 상관없는 인간이니까요. 이 비열한 밀고는 평온하던 한민증권 내부에 거대한 피바람을 몰고 옵니다. 남동기의 밀고를 받은 오덕규 상무는 지체 없이 강필범 회장에게 보고하고 즉각적인 배신자 색출에 들어갑니다. 예고편에서 오덕규 상무 앞에 불려나간 방진목 과장과 차주밀 부장의 모습 보셨나요? 방진목과 차중일은 갑작스러운 오덕규의 호출과 조직의 배신자가 있어 색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오덕규는 차가운 서류 뭉치를 던지며 포효합니다. 두 사람 모두 결백하다는 걸 증거로 입증해. 이건 정상적인 조사가 아니라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 본보기로 처단하기 위한 잔인한 몰이 사냥입니다. 한민증권 입장에서는 조직을 위협하는 쥐새끼를 잡는 것이겠지만 홍금보에게는 이 내부 고발자가 사라지는 순간 9년을 기다려온 모든 수사가 물거품이 됩니다. 홍금보는 이제 결심합니다. 오덕규 상무의 칼날이 닿기 전에 내가 먼저 조력자를 찾아 보호해야 한다. 홍금보는 이제 합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녀는 위기관리본부의 전산 능력자 이용기 과장을 포섭합니다. 1997년에 증권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선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곳이었고 홍금보는 이 점을 역이용합니다. 이용기 과장은 차중일 부장의 단말기에 정교한 스파이웨어를 심는 데 성공하죠. 홍금보의 이어폰에 통화음이 들립니다. 수학이 넘어 송주란 비서실장과 차중일 부장의 은밀한 대화를 가로채는 홍금보. 당시의 보안 허점을 파고든 이 위험천만한 도박은 홍금보에게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배달합니다. 이어폰을 타고 흐르는 잡음 섞인 목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던 홍금보. 이 드라마의 판도를 뒤엎을 거대한 실체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1997년이라는 시대적 배경입니다. 당시는 IMF 외환위기의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던 시기였죠. 한민증권 같은 거대 금융사 내부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치열했습니다. 내부 고발자 예삐가 왜 위험을 무릅쓰고 증권감독원에 손을 뻗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거대 권력의 부패가 결국 국가적 재앙으로 이어질 것을 예견한 유일한 양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덕규 상무의 방식은 90년대 특유의 거칠고 야만적인 색출입니다. CCTV나 디지털 포렌식이 없던 시절 사람을 몰아세우고 서로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고문은 더 잔인했죠.
홍금보는 해킹을 통해 얻은 정보로 예삐의 위치를 파악하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무고한 동료들이 걸려들지 않게 조율해야 하는 이중고에 치착합니다. 과연 홍금보는 오덕규의 광기 어린 추격보다 한 발 앞서 예삐의 손을 잡을 수 있을까요? 도청된 수학이 넘어 차중일 부장은 당혹감을 토로하며 송주란 실장에게 묻습니다. 실장님, 이러다가 여우회까지 털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여우회라는 이 이름에 주목하십시오. 이건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차 부장이 자신의 안위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 한민증권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진짜 종착역이자 강 회장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비밀 결사 조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홍금보는 이제 깨닫습니다. 자신이 찾아야 할 내부 구발자가 목숨 걸고 알리려던 진실이 바로 이 여우회였다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수사가 깊어질수록 홍금보의 정체 역시 위태로워집니다. 한민증권의 모든 비밀을 관장하는 송주란 비서실장,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드디어 금보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5화 예고편의 하이라이트, 송 실장의 서늘한 독백이 흐릅니다. 이 여자는 얼굴이 묘하게 닮았어. 송 실장은 아직 홍금보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홍장미라는 인물을 보며 자꾸만 과거의 어떤 기억 혹은 자신이 지워버려야 했던 누군가의 형상을 떠올리며 미세한 의심을 품기 시작한 거죠. 홍금보가 구축해놓은 완벽한 위장망에도 불구하고 송주란 실장의 동물적인 감각이 그 견고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불길한 예감은 앞으로 홍금보의 행보에 커다란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송주란 실장이 말한 닮은 얼굴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홍금보의 과거에 주목해야 합니다. 9년 전 홍금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한민증권 회계감사. 비리와 타협하지 않았던 홍금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살한 윤재용 과장, 비리에 관여한 회계사 사무실,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신정우 사장, 그리고 한민증권. 당시 감사장을 찾아 감사 결과를 확인하고 만족해하던 오덕규 상무와 손주란 비서실장. 지금 송주란은 그 당시 풋내기 시교 회계사였던 홍금보를 기억해낼까요? 송주란은 단순히 한민증권의 비서실장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사람의 눈빛과 습관을 예리하게 파악하는 인물이죠. 홍장미라는 완벽한 가면에 가려진 홍금보 특유의 수사관다운 단호함이나 특정 상황에서의 반응이 송주란에 잠들어 있던 기억을 깨운 겁니다. 이제 두 여자의 싸움은 정보의 싸움을 넘어 기억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송주란이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 홍금보에게 던질 첫 번째 덫은 무엇일까요? 5화의 엔딩은 내부 고발자를 먼저 찾으려는 홍금보와 홍금보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송주란 실장의 숨막히는 대치로 보입니다. 예고편 말미에 송 실장은 홍금보를 조용히 호출합니다. 홍장미 씨, 잠깐 나 좀 보지. 이건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홍금보를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그 위장된 얼굴 밑의 실체를 검토하려는 송주란 실장의 날카로운 압박입니다. 부패한 동료 남동기가 탄 정보 때문에 내부 배신자 사냥이 한창인 이곳에서 홍금보는 이제 송주란 실장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자신의 정체를 사수하고 조력자를 구해내야만 합니다. 부정과 비리에 찌들어 동료와 양심을 통째로 팔아쳐버린 부패 덩어리 남동기, 그리고 오직 정의를 위해 거대한 불꽃으로 뛰어든 금보. 1997년 여의도의 잔혹한 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과연 홍금보가 오덕규 상무의 칼날보다 먼저 조력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여우회의 추악한 실체는 어떻게 묘사되고 앞으로의 전개에 흥미진진한 요소로 반영될런지 오늘 밤 5화 본방송에서 함께 지켜봅시다. 지금까지 드라마 집사였습니다.